안녕하십니까. 기초관원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검사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독기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PO가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MPO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위내시경이라든지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호 촬영, 상부 위장관 촬영술이고 위관조영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기능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공복시 혈당, 그리고 기초 신진 대사율, 이것도 혈액 검사죠.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검사들은 혈액의 대부분 검사입니다. 그래서 감기능 검사는 공복시 혈당 이런 거를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이 혈액 검사가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CBC, 우리 전열구 검사 같은 경우는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라든지 복수천자나 폐기능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션 촬영,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금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일반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서 전열구 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혈액 검사의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질환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환을 갖다가 판명하는데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혈액으로서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능이라든지 간기능 같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 내 지질 농도 검사를 알아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학적 검사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요도, 방광의 질병 유무 진단, 아까 정맥 신호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상해서 이제 도용제를 투여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요도라든지 신장과 방광의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시기를 보면은 보통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대부분 아침에 채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취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검사실로 운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네. 전열구 검사의 경우에는 EDT에게 섞인 시험관을 사용해서 응고제가 충분히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혈액에 응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EDT에는 우리 혈중에 있는 칼슘을 빼앗고, 그래서 이것이 혈액에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할 때, 우리 혈액을 할 때 보통 우리 혈액이라든 체액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혈액이 묻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눈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혈액을 뽑을 일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같은 거, 가운 같은 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병원 기구 같은 거 닦을 때도 고무장갑, 아주 두꺼운 고무장갑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소변 검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소변 검사의 목적은 당뇨병 진단, 우리 소변에서 우리 스틱 담궈 가지고 당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신장염이 있는지, 우리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뇨기계 등의 질환을 유무를 알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소변 검사 할 때 소변 받기는 보통 환자한테 처음 소변 나오는 것은 50cc 정도 배뇨하다가 소변 컵에 30에서 50cc 중간뇨죠. 소변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한테는 검사물에 생리 중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리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변 중에 우리 생리 중에 나오는 그 적혈구라든지 혈액 등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리 중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소변 배양 검사물을 받을 때, 멸균 소변을 받을 때는 단순 도료를 이용해서 배뇨를 시작한 후에 용기에 3cc나 5cc 정도로 무균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24시간 소변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목적은 검사라든지 진단에 이용될 소변을 24시간 받습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 당뇨 환자들 이 당뇨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당이 나오죠. 그 당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24시간 소변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만큼 당량을 그 약물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전체 소변량이 하루에 소변량이 얼마 되는지 이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아이유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시작되면은 첫 소변을 버리고 그 이후부터 보는 소변을 마지막까지 모아서 병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24시간 할 때는 이런 24시간 요 검사물 채취중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해서 소변 검사를 위해서 이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해서 마지막까지 소변을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대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은 기생충 검사라든지 세균 배양 검사, 잠재성 출혈 검사라든지 소화 효소의 검출 검사, 소화기 계통의 출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아메바 검사 같은 경우는 대변을 받을 때 우리가 대변 받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잠재성 출혈 검사인 경우는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라든지 철분제제, 그 다음에 육류 같은 붉은색이 나는 것들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대상자의 대변에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일 전부터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객단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객단 검사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첫 기침을 하면서 받는 것이 좋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밤새 농축된 병원체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객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첫 기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단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멸균 등 컨테이너에 우리가 병에 무균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흡인으로 보통 해서 무균병을 연결해 가지고 받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양 검사에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선을 이용한 검사에서 흉부 엑스레이선 촬영이 있는데, 우리 보시면 엑스레이선 가슴 사진을 찍을 때 목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브래지어를 제거한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대상자들에게 보통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참게 하고 찍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기를 폐에 꽉 채워서,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게 찍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참도록 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맥 신호 촬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영제를 통해서 정맥으로 주입해서 이 조영제가 투과하는, 그래서 경로라든지 요로의 경로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 방광의 모양이나 신장의 모양이라든지 그것을 위치를 검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MPO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영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장이 필요합니다. 이 관장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방광 쪽에 들어가다 보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대변이 있게 되면은 엑스레이상에 다 겹치기 때문에 방광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기 전에 관장을 통해서 우리가 장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발용 관장이라는 것은 이것도 MPO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이고, 이것도 관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장 안에 아래쪽에서 조영제를 투여하고 나서 우리가 장의 모양을 보는 건데, 이때 장이 대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용 관장 하기 전에 발용을 통해서 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발염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후에 대상자들한테 물을 많이 섭취해서 회색변이 발염을 하게 되면 보통 흰색의 변을 보게 되거든요. 회색변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부 위장관 촬영은
이것도 엑스레이인데요. MPO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를 사용합니다. 입을 우유 같은 것을 마시면서 이쪽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위 식도라든지 위의 모양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변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위 내시경이 있죠. 이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금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검사 시 호흡은 가능하고, 예. 그리고 하지만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는 수면 마취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전도죠. 네, 심전도 같은 흉통이라든지 대상자가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나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럼 등 같은 것을 호소할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게 검사 진행 중에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거여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은 목이라든지 후두에 간단한 국소 마취제를 뿌리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적어도 4시간 이상 우리가 금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검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 하고 나서 대상자를 상태를 하는데 호흡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네요. 대장 내시경. 이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MPO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소화되지 않는 잡곡 같은 걸 피하고 단단한 섬유질, 채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한 3일 전부터 드시도록. 요즘에는 일주일 전부터 약간 좀 헤비한 아주 무거운 음식 같은 거, 거친 음식 같은 거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검사 일정에 맞추어서 처방된 관장약이나 하제를 안내에 따라서 복용해서 장을 깨끗하게 배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잘해서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대장 내시경을 봐야지 정확한 검사가 나오겠죠. 들어갔는데 뭐 대변이 있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I, 자기 공명 영상인데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모든 금속물질 같은 거, 그리고 자석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머리핀이라는 장신구, 시계, 동전,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하다못해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지워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신한 환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는,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자를 하기 전에 위세척도 있죠. 예, 위세척 같은 건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에 또는 구개 반사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위로 그 튜브가 들어가서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 엑스레이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환자가 검사 전에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검사를 연기해야 되겠죠. 위 내용물에 음식물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호흡곤란이 하고 나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우선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흉막강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요추라는 곳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흉광천자가 있는데 흉막강 내에 액체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호흡 곤란이라든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약물을 늑막강 내에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체인은 보통 우리가 엎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에 손을 갖다가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 간호조무사 같은 것은
검사가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간호조무사는 환자 곁에 서서 대상자가 환자를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와주면서 맥박이라든지 호흡의 속도라든지 양상, 그리고 대상자 청색증 같은 거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바로 검사실을 보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 대상자 흉곽천자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기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복수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복수의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복부에 우리 간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으로 이렇게 복부에 복강 내에 액체가 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천자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상자한테 방광이나 소변이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대변을 본다든지 배설을 놔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자의 체위는 반자위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복수가 차면 대상자들은 앙화의 자세로 누울 수가 없어요. 숨이 차서. 예, 그러게 복수로 인해서 약간 횡격막 쪽을 계속 누르게 해서 폐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굉장히 호흡이 곤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을 보면은 복수 천자 하면서 복수를 갑자기 다량 제거할 때는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현기증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수 천자 부위를 복도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추 천자인데요. 요추 천자의 목적을 보면은 보통 척수액을 얻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액의 압력을 재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액의 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서 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척수압의 하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 척수액을 빼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주막 하로부터 혈액이나 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보면 보통 우리가 요추천자의 제3번하고 4번 사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3번하고 4번이 요추에서 가장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그런 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가능한 턱을 무릎에 붙이고 등을 굴곡시킨데 보통 새우등 자세처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뭐냐면 요추천자 후에 내 척수액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두통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누워있도록 그냥 일자로 빠듯하게 앙화의 자세로 누워져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통이 더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통제 같은 걸 가능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척수의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물 같은 경우는 바로 보내는 것이 좋지만 지연될 경우에도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메바 같은 경우도 바로 검사실에 아메바 검사 있어요. 대변 검사, 아메바 검사, 대변 검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연될 경우, 그래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은 뇌척수액 검사라든지 아메바 대변 검사 같은 경우는 실온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네.